거울을 바라볼 때 문득 낯선 얼굴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어느새 늘어난 기미와 잡티, 그리고 칙칙해진 피부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크림을 발라도, 꼼꼼히 보습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지치고 한숨이 나오지요. 저는 젊은 시절엔 피부 고민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 마음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올해 85살 된 피부과 의사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피부를 돌보며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작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을 지켜주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잡티가 늘어나면서 그 다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방법은 값비싸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비밀 레시피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와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부의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빙의와 잡티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미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5세 나이에 저를 찾아오셨던 할머니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또 발라도 효과가 없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칙칙해 보여서 쇼핑을 가도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지요. 그 눈빛에는 답답함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큰 원인은 멜라닌이라는 색소의 과잉 생성입니다. 멜라닌은 본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지만 폐경 이후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60이 넘은 여성의 상당수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미가 심해진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 멜라닌 생성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또 강한 각질 제거제나 인터넷 민간요법 같은 잘못된 관리법도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김미자 할머니 역시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는 방법을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피부가 붉어져서 더 큰 걱정을 안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기미와 잡티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마음의 건강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오랜 경험 속에서 찾은 해답을 하나씩 나눠드리려 합니다. 기미와 잡티를 없애기 위한 해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있는 우유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음료라고만 여기지만 사실 피부 관리에 있어 우유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우유가 피부에 가져오는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83살 이정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칙칙해진 피부 때문에 우울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값비싼 크림을 발라도 큰 효과가 없었고,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싶다고 하셨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있는 우유로 피부를 깨워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주 3회 꾸준히 우유 3알과 간단한 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잡티가 옅어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졌다고 해요. 그 순간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우유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바로 락틱산과 비타민 B, 그리고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 덕분입니다. 락틱산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고, 비타민 B는 피부톤을 밝게 정리해 줍니다. 칼슘과 단백질은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우유의 락틱산이 멜라닌 생성을 약 20%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피부의 숨은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우유와 함께 쓰면 효과가 2배가 되는 특별한 조합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유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 감자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재료가 피부 관리에서는 아주 특별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윤순자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동네 산책을 나갈 때마다 햇볕 아래 더 도드라져 보이는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사진 찍자라고 해도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된다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비싼 크림보다 집에 있는 감자와 우유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감자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풍부한 비타민 C와 타테콜라아제라는 효소 덕분입니다. 이 효소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 속 비타민 C는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 맑고 환한 얼굴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에 우유의 락틱산이 함께 작용하면 각질은 부드럽게 정리되고 멜라닌은 억제되며 피부가 한층 더 밝아집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감자 하나를 곱게 갈아 우유 3숟가락과 섞어주세요. 너무 묽으면 쌀가루나 밀가루를 약간 넣어 걸쭉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 혼합물을 얼굴에 펴 바르고 약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끝입니다. 주 23회 아침이나 저녁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윤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차주가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맑아지고 손주들이 예뻐졌다고 해요. 이제는 산책할 때도 당당해졌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감자와
우유의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 연구에서도 멜라닌 생성을 20% 이상 줄여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면서도 피부를 환하게 바꿔주는 강력한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주방 재료는 어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저는 쌀가루와 우유의 만남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감자와 우유가 맑고 환한 피부로 이끌어준다면 쌀가루와 우유는 피부결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쌀가루를 밥이나 떡을 만들 때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쌀뜨물로 세수를 하며 피부를 가꾸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85살 정우의 할머니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동창회를 앞두고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화장을 해도 피부가 칙칙해 티가 나지 않는다며 친구들 앞에 서기가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피부가 빛난다며 부러움도 샀는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요. 그 말에 담긴 쓸쓸함이 제 마음에도 깊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주방에 있는 쌀가루로 피부를 깨워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쌀가루에는 피틱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 거칠고 칙칙한 피부가 마치 지우개로 닦아낸 듯 매끄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여기에 우유에 락틱산이 더해지면 멜라닌은 줄어들고 피부결은 고르게 다듬어져 얼굴 전체가 한층 밝고 빛나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운 쌀가루 2숟가락에 신선한 우유 3숟가락을 넣고 크림처럼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이 혼합물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약 1012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주 2회 정도 아침이나 저녁에 하면 충분합니다. 정의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주 뒤 동창회에 다녀오신 후 밝게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졌냐고 물어봤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쌀가루와 우유의 조합은 단순히 민간요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피부 밝기를 15% 이상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됩니다. 우리 주방 속 소박한 재료가 피부와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피부를 촉촉하게 살려주는 특별한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우유의 만남입니다. 쌀가루와 우유가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오이와 우유는 지친 피부에 시원한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여름철 햇볕 아래에서 쉽게 달아오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조합은 드뭅니다. 저는 70살 한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촌주들과 공원에 나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지만 햇볕에 노출된 뒤 푸석해진 피부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자꾸 얼굴이 신경 쓰여요. 그 말씀 속에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냉장고에 있는
오이로 피부를 깨워보세요. 시원하고 촉촉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오이가 특별한 이유는 그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95%가 수분으로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과 진정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 풍부한 비타민 C가 더해져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고 기미와 잡티를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유의 락틱산이 함께 작용하면 각질은 부드럽게 정리되고 오이의 수분과 비타민 C는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집에서 간단히 스파를 받은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지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 반 개를 곱게 갈아 우유 3숟가락과 섞어주세요. 혼합물이 너무 묽으면 쌀가루나 밀가루를 약간 넣어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약 12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주 23회, 특히 외출 후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4주 만에 환한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시원하고 촉촉해졌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도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 웃음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오이와 우유의 조합이 피부 수분을 25% 이상 개선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채소 한 조각이 피부와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면서도 잡티 완화에 탁월한 또 다른 선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알로에와 우유입니다. 오이가 여름철 지친 피부를 시원하게 달래주었다면 알로에와 우유는 피부를 깊이 진정시키며 잡티를 완화하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알로에는 오래전부터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 널리 쓰여온 식물인데 사실 기미와 잡티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77살 송지영 할머니는 늘 가족 모임 때마다 속상함을 안고 계셨습니다. 거울 속에 점점 짙어지는 기미 때문에 사진 찍기를 꺼리셨던 것이지요. 가족들이 다 같이 웃으며 사진을 찍자고 해도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키우시는 알로에 있지 않으세요? 그 알로에로 피부를 달래보세요. 우유와 함께 쓰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그 알로에가 정말 피부에도 도움이 되나요? 하며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직접 해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로에에는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들어주며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여기에 우유에 락틱산이 더해지면 각질은 부드럽게 정리되고 피부는 촉촉하게 진정되며 두 가지 효과가 어우러져 피부가 맑고 건강하게 빛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로에 잎을 잘라 속에 투명한 젤을 긁어내 우유 2숟가락과 섞어주세요. 생알로에가 없다면 시중의 알로에 젤을 사용해도 되지만 첨가물이 적은 순수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1012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주 2회, 특히 저녁에 하면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밤새 피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송지영 할머니는 이 레시피를 꾸준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 뒤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기미가 옅어졌어요. 가족 모임에서 당당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가슴 깊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알로에와 우유의 조합은 피부톤을 18% 이상 개선한다고 보고됩니다. 알로에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유와 함께할 때 피부를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유와 4가지 재료, 감자쌀, 가루, 알로에를 모두 만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4가지 레시피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시간대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유와 감자, 쌀가루, 오이, 알로에를 이용한 4가지 레시피를 모두 알게 되셨지요.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떤 마스크를 언제 쓰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3, 이명숙 할머니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방법은 다 좋은데 하루에 다 해야 하나요?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할머니의 귀여운 표정에 저도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대별로 맞춰 사용하면 훨씬 쉽고 효과도 더 커집니다. 아침에는 감자나 오이 마스크를 추천드립니다. 감자는 기미와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분께, 오이는 햇볕이나 바람으로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딱 좋습니다. 아침에 마스크를 하고 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지요. 점심, 특히 외출 후에는 오이 마스크가 빛을 발합니다. 외부 환경에 지친 피부를 오이의 시원한 수분으로 달래주면 마치 짧은 휴식을 취한 듯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저녁에는 쌀가루 마스크나 알로에 마스크를 권합니다. 쌀가루는 칙칙하고 거친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알로에는 하루 동안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밤새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명숙 할머니께는 요일별로 간단한 메모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엔 감자, 수요일엔 오이, 금요일엔 쌀가루, 일요일엔 알로에. 할머니는 냉장고에 이 메모를 붙여두고 차근차근 실천하셨습니다. 2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의 피부는 눈에 띄게 환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거울 보는 기분이 달라졌어요. 손주들이랑 산책 갈 때도 더 당당해졌어요. 그 환한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시간대별로 알맞은 마스크를 선택하면 헷갈리지 않고 매번 피부가 원하는 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스크는 12분 이상 두지 말 것. 처음에는 팔 안쪽에 테스트할 것. 사용 후엔 보습제를 꼭 발라줄 것. 마지막으로 햇빛에 나설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것.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효과는 훨씬 오래갑니다. 이제 4가지 마스크를 어떤 시간에 활용하면 되는지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피부 관리 효과를 2배로 높여줄 생활 습관과 식습관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피부는 내면의 거울이기에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때 가장 빛나게 되니까요. 4가지 마스크를 시간대에 맞춰 꾸준히 활용하면 피부는 분명히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이것만 관리한다고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의 상태가 피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79살 최순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몸소 느끼신 분입니다. 선생님, 마스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피부가 더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피부는 내면의 거울이에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면 피부는 더 밝아질 거예요. 먼저 식습관입니다.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만드는 데는 비타민 C와 콜라겐이 큰 역할을 합니다. 키위와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해 기미를 옅게 하고 피부톤을 맑게 해줍니다. 따뜻한 사골국 같은 음식은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최순자 할머니도 식단에 키위를 추가하고 주말마다 사골국을 끓여 드셨는데 피부가 한결생기 있어졌어요라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깊이 자면 피부가 한결 젊어집니다. 최순자 할머니도 이전에는 늦게까지 TV를 보셨지만 밤 10시에 불을 끄고 따뜻한 차를 마신 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한 달 뒤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탱탱해진 것을 직접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관리입니다. 자외선은 기미와 잡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 시엔 모자나 양산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귀찮아하셨던 할머니도 접이식 양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며 이제 햇빛이 두렵지 않아요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운동과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0분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고르게 전달합니다. 또 물을 하루 1.5리터 정도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독소가 배출됩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고 물병을 늘 곁에 두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피부도 덩달아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피부 관리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마스크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면 피부는 물론 삶 전체가 더 건강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법을 정리하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마무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거창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라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와 작은 습관이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하루 5분, 주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이에요. 혹시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감자의 환한 마법, 쌀가루의 부드러운 결, 오이의 시원한 수분, 알로에의 진정 효과 중 무엇이 가장 끌리시나요? 댓글에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피부와 삶을 빛나게 할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빛나듯 여러분의 노후와 일상도 빛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